오늘 뉴스 인사프라임 매주 금요일 코너 세계와 K 시간 진행할 텐데요. 세계 속의 한국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계 소식 전해줄 문희정 평론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니 경제 전문가님 앉아 네. 계시니까 네. 저희가 오늘 경제 얘기할 때 오히려 굉장히 심도 깊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 그냥 뭐 심도 깊은 얘기라기보다 재밌게 수다를 한번 네, 떨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경제 얘기, 뭐 국제 얘기 하기 전에 네. 저 이거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네. 충격적이기도 했는데 니케이 아시아라는 매체에 윤석열이 브랜드 코리아를 망쳤다 이런 네. 칼럼이 실렸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거 어떤 굉장히 내용이죠? 이렇게 의역을 한 건데요. 네. 실제 원문을 보면은 그냥 쓰레기통에 쳐박았다라는 게 훨씬 더 적나라한 표현이죠. 아, 트래쉬라는 표현을 썼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정말 저는 사실 칼럼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이렇게 간명하게 그리고 정말로 선명하게 쓸 수 있는데 우리 언론 그 어디서도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고 늘 정쟁화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 사안을 정말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정쟁화 시킬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데 외신을 보시면 훨씬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영국의 리즈 대학에 영국인 교수님이 쓰신 칼럼이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한국계가 쓰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신뢰의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셔가지고 이 한반도 전문가인 에이던 포스터 카터라는 분이 쓰신 칼럼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를 부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끔찍한 오판이었다. 이거는 뭐 전 세계 대다수 외신들이 똑같이 네.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대가를 치르게 됐다. 그리고 한국은 다시는 12월 3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그 마지막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프죠. 네. 예, 브랜드 코리아 를 파괴했고 지금 사회의 분열 그리고 양극단으로 몰아가는 그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여전히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은 소프트 파워 강국이잖아요. 한강 네네네. 작가가 있고 K-팝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이 있고 그렇죠. 이런 네. 것들에 그나마 희망을 꿈꿀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딴 게 아니라 그거였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있었는데 네. 그때는 금방 포기를 했다. 그 국민의힘 그 정당이. 네네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쉽게 포기를 하지 않는다. 왜? 정권을 내어주기 싫기 때문에. 전곡을 찔렀네요. 정말로 그냥 심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윤석열 편을 들은 이유는 딱 하나다. 정권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권력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딱 합니다. 너무 정확하죠. 그러네요. 아주 단순한 문제네요. 그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하루에 수백 개씩 쏟아져 나오는 그 복잡한 얘기들. 그래서 정작 한국인들조차 우리나라 사람들조차 그래서 이 사안의 본질이 뭐지? 잊고 있었는데 이분이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죠. 다 필요 없다. 니들 결국은 박근혜 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뭐야? 내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편을 드는 이유가 뭐야? 딱 하나 아니야? 니들 권력 내려놓기 싫어서잖아. 그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지, 한국 시민들을 얼마나 양극단의 분열로 몰아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면 훨씬 더 간명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니케이 아시아는 원래 니온 게이자의 신문 그러니까 일본의 매체인데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 매체가 인수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영국 분이 또 여기에 칼럼을 한국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써주셨습니다. 알파고 기자님 도착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브랜드 코리아 망쳤다라는 칼럼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희정 평론가님, 트럼프 대통령이 더티 15라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뭔가 한국 관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베센트 장관, 그러니까 재무장관이죠. 아예 더티 15라는 관세 높은 국가들을 뭔가 욕한 것 같은 그런 용어를 썼네요. 자, 이번 트럼프 내각의
핵심은 뭐냐면은 어떤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딱 핵심은 하나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걸 딱 얘기하고 나머지 내각은 그 분의 그 이야기를 그냥 계속해서 보충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네. 있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딱 모습이거든요. 자, 베세트 장관이 더티15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의 관세를 붙이고 있는 나라들을 찍어가지고 다음 달 2일부터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거기에 한국이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나라들 들어갑니까? 어떤 식으로 들어갑니까? 일괄적으로 부과됩니까?라고 그 앵커가 질문을 하니까 그건 어떤 나라는 많이 부과될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적게 부과될 수도 있어. 그들이 우리 미국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 그 얘기를 하니까 한국은 미국을 향해 흑자를 보고 있는 8번째 국가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한국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우리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봐야 돼요. 네. 그의 입에서 실제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건 한국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든 또는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건 한국 내에는 지금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있는 대표자가 없잖아요. 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응 그러니까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뭐 최상목 대행은 뭐 통화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못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 상황인데 그 최상목 대행이 계속 트럼프 측하고 통화하게 해달라고 외교부를 쪼고 있거든요. 네. 우리 외교부가 미국 측에 계속 바지가랑이 붙잡고 통화만 하게 해주세요라고 전화 좀 얘기를 하고 연결해 있는데 주세요. 네,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외신에서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권력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거든요. 가짜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얘기죠. 허수아비란 얘기죠. 당연합니다. 예.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더티15에 한국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은 전혀 힌트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도 몰라요. 몰라요. 네,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떠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 그러니까 그 의회 가서 연설할 때 그 네.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한국이 뭐 관세를 4배나 붙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떨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왜 문재인 대통령 때 굉장히 잘 방어를 했거든요. 그때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방어를 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저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일단은 세게 얘기해요. 세게 얘기하고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무조건 만나면 돼요. 우리 대표가 빨리 서가지고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하면 되고 협상을 하면 되는데 지금 더 큰 문제는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 불안정성에 휘둘리고 있는 사이에 나름 여기서 그래도 장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나름 또 뭔가 본인이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어설프게 가서 어떤 협정서나 협약서에 사인을 할까 봐 저희는 그게 불안한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안 됩니다. 예, 그거 네. 하면 네.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함부로 가서 뭘 도대체 내어주는지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이 정권 아래에서는 도대체 다른 나라하고 사이에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나타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늘 그 나라에서 먼저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거나 뒤늦게 상황이 벌어지면은 우리 언론이 그걸 보도를 하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저런 내용이 있었어? 라는 식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권의 장관들이 저는 차라리 안 갔으면 좋겠어요. 뭘 할 수도 없을 텐데 이미 가셨어요. 이미 가셨어요? 네, 어. 제가 네. 알기로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임덕근. 갔죠. 네. 네. 제가 대학원대 존경했던 교수님이셨는데요. 그분 지금 가 계세요. 그래요? 네. 도장 찍진 않겠죠. 아니, 제 보기엔 도장보다는 한번 간을 보려고 가신 것 같아요. 한번 상황이 어떤지 보려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미 FTA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미국에 관세 거의 안 붙이거든요. 선생님, 지금 그런 계약 그런 단위가 없어요. 계약 상관없어요. 네, 지금 트럼프랑 계약 그런 거 없고요. 트럼프 보기에는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계약들은 그렇죠. 미국에 있는 이제 PC주의자들이 그러면 딥스테이트 뭐 다 이상한 사람들 했던 계약들이고 미국한테 도움이 안 되는 계약들이고 다 하나씩 뜯어 고쳐야 돼요. 지금 저 파나마에 있을 때도 제가 파나마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야, 너네 운하 트럼프 가지고 갈 건데
아니 어떻게 가지고 그 계약으로는 우리 건데 200원 하는 것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외교적 신뢰인데 우리도 이해하지 못한다. 근데 트럼프 보기에는 뭐 일단은 뭐 밀어붙이고 돌리는 만큼 가지고 가자 이건데 그래서 저는 한국 분들이 이제 FTA라든가 아니면 그 한미 주한미군이랑 관련된 네. 그런 좀 약간 조약들이라든가 네, 소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보고 좀 약간 안심을 크게 하지 않는 거는 좋을 것 같고. 이제 어떤 전했던 계약은 소용이 없다. 지금 뭐 그 전에 다른 아니 지금 나토도 지금 없어질까 말까인데 나토보다 더 큰 계약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맞아요. 파나마도 사실은 그 중국이 운영한다는 거짓말을 트럼프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5개 항구 중에서 2개 항구를 운영하던 홍콩계 기업이 매각에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론은. 아. 그러니까 움직였어요. 결국은 트럼프의 결국은 말이. 트럼프의 말펀치로 움직입니다. 상황을 바꾼 거네. 현상 네. 변경을 했다. 네. 그래서 무섭네. 지금 뭐 시진핑 주석이 엄청 화가 화가 나가지고 났죠. 네. 왜냐면 결론적으로 홍콩 기업이다 보니까 네. 자기가 건들릴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거기다 조만간 좀 아수라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게 우리나라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관심을 좀 천천히 늦게 가져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뭐예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건이 최근에 와서 많이 터졌어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거의 비슷한 시기에는 시리아 내전이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지금 시리아 내전이 더 얽혀서 얽혀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또 가자에서는 나타냐후를 협박하듯이 해가지고 이제 휴전을 했었는데 또 거기서 지금 휴전이 지금 흐지부지하게 됐고 다시 지금 가자 공격 시작을 했거든요. 네. 또 거기에다가 지금 예멘 후티 반군이 물론 그분들 후티 반군이란 말을 싫어요. 안사룰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또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며칠 전에는 예멘을 쐈거든요. 예멘도 이제 투르만 운하를 쐈어요. 그래서 지금 홍해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홍해가 아수라장이 됐고 시리아 마무리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시리아도 마무리 안 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푸틴한테는 야야 내가 너 원하는 대로 바늘을 깔았어 우크라이나 이제 너도 이제 뭐 사인하고 마무리하자고 했는데 지금 러시아도 잠깐만 좀 생각할게요 하고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제 한국에다가 신경을 쓸 여지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행하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다행히 좀 그런 그림이 형성됐죠. 그 사실은 트럼프가 우리 쪽으로 관심을 빨리 돌리고 싶을 거예요. 사실 한국보다는 북한 쪽 이슈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해결됐어야 될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다시 불붙은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국제 정세 자체가 그나마 한국을 도와주고 있는 분위기다. 예. 아니, 지금 약간 남의 불행이 우리 프랑스가 행복인 것 같아서. 자국민한테는 이란을 철수하라고 했어요. 네, 조만간 또 게임에다가 이란까지 들어가면 뭐 미국이 뭐 무슨 한국이야 뭐 무슨 주한미군이니 뭐 FTA니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죠.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우크라이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어제 끝내주는 경제에서도 얘기 한참 했는데 네.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전화회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휴전이 지금 동의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이 11일 날 사우디에서 회담할 때 미국이 먼저 30일 휴전안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러시아만 동의하면 되겠다. 내가 푸틴하고 직접 얘기를 할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18일 날 트럼프 대통령하고 무려 90분간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딱 통화 끝나고 나서 미국 측에서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푸틴이 에너지 및 인프라 공격을 멈추는 조건부 휴전에 합의를 했어. 라고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 측 발표는 달라요. 에너지 인프라. 밑 하나를 뺐네요. 네, 밑 하나를 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가? 에너지 인프라만 공격 안 하기로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와 민간 시설 다른 뭐 철도, 도로 뭐 관련해 가지고 공격을 안 한다가 미국의 주장이라면
무슨 얘기야? 우리는 그냥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와 관련된 인프라만 공격 안 하는 거야. 아, 그럼 발전소 이런 건가요? 네네네. 그것만 공격을 안 한다라고 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러시아하고 미국의 말이 달라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 통화를 통해가지고 결정된 게 거의 없어요. 왜? 여전히 공격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그러면 이걸 휴전을 하면은 이 휴전과 관련해가지고 감시를 하거나 이 휴전안이 잘 지켜지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24일 날 만나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 사이에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미국이 갑자기 뭘 또 들고 나오냐면은 자포리자 원전이라고 하는 유럽 최대 원전을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크라이나 거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갑자기 이 자포리자 원전의 운영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슨 얘기야? 여기에 대해서 니들이 뭐 이걸 좀 더 현대화 시키는데 참여를 시켜주는 건 우리가 검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운영권 자체를 넘겨주는 건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러시아 쪽에서 이것들이 뭘 하는 거야? 여기 우리가 지금 점령을 하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니들끼리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런 상황이 또다시 벌어졌어요. 네, 네. 그러면 24일 날 사우디에 다시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가 와요. 그리고 이 3개국이 한 자리에 앉으면 좋을 텐데 이게 아니에요. 미국이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무회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때 무슨 회의를 했는지 몰랐는데 2주 전에 이제 미국이 이제 유럽 국가들한테 러시아는 니네들 문제지 나의 문제 아니지. 네. 나는 중국으로 신경 쓴다. 니네들 알아서 해. 이렇게 했잖아요. 네. 다음에 이제 프랑스하고 튀르키하고 영국이 만났어요. 이 세 개 국가는 지금 나토에 미국 다음에 제일 강력한 뭐 병사로 좀 약간 가담 중인 나라들이잖아요. 군사력이 센 나라들이에요. 아직도 이 세 개 나라는 무슨 모임을 했는지는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 와서 가다로 당신들이 술술 나오긴 하지만 겹친 내용이 뭐냐면 유럽 국가들 보기에는 미국이 진짜로 손을 빼면 우리만으로도 이걸 우리는 끌고 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네. 그러면 튀르키예는 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양다리를 하지 않고 완전히 이제 반 러시아 친 우크라이나 모습을 보여줘야 돼. 왜냐면 지금 튀르키예는 우크라이나한테는 드론을 팔거든요. 네. 근데 동시에도 러시아가 원하는 것들도 해줘요. 아.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튀르키예를 이 판에서 친 우크라이나야 거의 좀 약간 잘 되면 병력까지 정도 이제 말들이 이어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미국한테 야 휴전이라는 거는 제대로 된 휴전인데 너의 이제 쭈구리들 이 유럽 국가들이 계속하면 그럼 그건 휴전 아니지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커튼 뒤에서 사람들이 어떤 회의를 했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그렇게 쉽게 미국이 압박한다고 해서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이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네. 왠지 느낌이 푸틴이나 트럼프하고 되게 친할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에르도안은 그렇지 누구도 친구로 삼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에르도안은 악수를 하실 때는 장갑 끼세요. 아 그래요? 왜요 그거는? 혹시나 모르니까. 감염 때문에? 제 보기에는 애가 어릴 때도 아빠가 직접 이렇게 귀여워하진 않았어. 장갑을 끼고 아이고 나 아들 한 것 같아요. 그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일기 때 사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경제 제재를 제대로 얻어맞아가지고 그의 동맹국인데 네. 경제 제재 당한 건 처음이에요. 그때 엄청났어요. 네. 튀르키예가 갑자기 경제가 박살이 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그걸 이제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 튀르키예가 러시아와 굉장히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나토에서 두 번째로 병력을 가진 튀르키예인데 당시에 러시아에 S-400을 도입을 했거든요. 이거는 나토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거를 추진을 했단 말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제재를 엄청나게 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곳에 저게 잘 안 됐는데 S-400을 구매를 했을 때 트럼프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니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왜 튀르키예를 비판해요? 오바마 행정부는 패트리엇 안 팔아가지고 튀르키예한테 방공미사일 필요한데 우리가 안 팔아주니까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가서 러시아한테 산 건데 우리는 왜 튀르키예를 비판하냐라는 이 말을 하고 일주일 이후에 경제 제재 때렸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건만으로도 제대로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말로는 그분의 정신 세계. 그러니까 말로는 그거 용인해야 된다고 그래놓고 예. 정책은 일주일 경제적인 정책을 예. 아마 그 사이에 누군가가 옆에서 패트리엇은 외부로 반출할 수 없고 그거는 함부로 팔 수 없는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트럼프가 마음을 바꿨을 거예요. 예. 실제로 트럼프는 1기 때 트럼프는 트럼프 표현에 따르면 본인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2기를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말을 하면 그걸 실행해주고 그냥 그대로 따를 사람들로 다 꾸려놓은 거예요. 1기 때 본인이 가장 큰 실수를 했던 부분은 본인이 정치 아웃사이더니까 자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말 그대로 뭐 여기저기서 공화당에서 이 사람 해라 저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딱 꾸려놨더니 중간중간에 트럼프가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조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본인이 많이 휘둘린 게 두고두고 후회가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기를 완벽하게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 자기한테 반기를 들지 않은 사람들로만 장관을 꾸리고 고위직을 다 꾸렸단 말이죠. 그래서 1기 때 그런 아니 왜 본인의 말 해놓고 이렇게 쳐? 그런 상황이 제 중간에 보기엔 그 벌어졌으니까. 사람이 지금 자기 사람들을 인용을 해도 자기 뱉었던 짐을 다시 핥을 사람이에요. 그건 그렇죠. 일편단심이 아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트럼프가 상욕을 했던 정상도 역시 에르도안이었어요. 편지를 보냈거든요. 네.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Don't be idiot 이렇게 진짜로 편지 편지 보냈어요. 트럼프는 그러고도 남은 사람이죠. 예. 충격적이네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I know Erdogan, he's my best friend 이렇게 말해요 지금도. 필요에 따라서. 저도 그걸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친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아니 그러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데 네. 우크라이나는 휴전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뭐 24일 회담 해봤자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세부 내용에 있어서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은데 러시아는 진짜 휴전을 하려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정보 지원을 끊어라예요. 근데 그걸 끊어버리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진짜 공격을 대규모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난달 말에 트럼프하고 젤렌스키가 설전을 벌이면서 정상회담이 파행되고 나서 미국이 정말 끊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러시아가 쿠르스크를 거의 다 탈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전면 휴전으로 가기 전에 그걸 중단시켜서 어떻게든 러시아 유리한 방향으로 쫙 만들어 놓고 휴전을 하려고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은 얻는 게 하나도 없는 패배만 남는 휴전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 실무 협상 과정에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아니 바이든 행정부 때 물론 미국이 50% 이상을 지원한 거 맞아요. 그런데 유럽도 30% 이상을 지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휴전과 관련해서는 유럽은 완벽하게 배제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관세 전쟁으로 맞붙고 계속해서 나토 때문에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은 유럽 자강 그리고 유럽끼리 계속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휴전의 발이라도 디밀어야 된다는 강력한 본인들의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발을 트럼프가 절대 못 끼워넣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유럽은 어디를 붙잡고 있냐면 우크라이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젤렌스키를. 너 우리 빠지면 너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계속 미국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협상에 유럽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유럽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 정상회의 하는데 이제 화상으로 참여를 했어요. 유럽 정상들이 물어봤어요. 너 트럼프랑 전화 통화할 때 우리 끼워준대? 뭐라고 얘기했어? 막 이런 것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대서양 동맹이라고 그래서 그 이전에는 미국하고 물밑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대화조차도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젤렌스키를 통해서밖에 들을 수가 없는 제가 상황이에요.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제 보기에는 젤렌스키는 그 백악관에 있었던 그 아수라장의 그 회담 있잖아요. 그걸 일부러 제 개인적인 오로지 나의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그걸 제 보기엔 작전을 짜고 간 것 같아요. 또 배우 출신이잖아요. 네, 잘할 수 코미디언. 저처럼 스탠드업 코미디 출신자인데 그분이 그렇게 아수라장을 만들어지 왜냐면 미국한테 의존하면 안 되니까 유럽에 있는 카드를 배를 높이려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땡깡을 뿌리고
그래서 바로 영국에 간다. 영국에서 로얄 왕실 대접을 받았어요. 찰스 그렇죠. 왕을 만났죠. 만났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젤렌스키 일로 와 이러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스타머 영국 총리하고 막 우쭈쭈 해주는 분위기. 예. 그리고 지금 찰스 왕도 지금 그 제대로 된 표현을 안 하지만 그냥 왕실에서 나왔던 그 성명서들을 분석하는 제가 캐나다 기자의 이제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최근에 와서 찰스 왕은요 그 트럼프에 대해서 살짝 좀 빡쳐 있대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캐나다는 그렇죠. 영국 왕의 맞다. 영토예요. 맞아. 근데 나의 그렇죠. 영토인데 나는 거기에 수호자예요. 헌법 수호자인데 네. 찰스가 우리 땅에 탐난다고? 트럼프가 우리 땅에다가 탐낸다고? 맞아. 지금도 영국 왕이 캐나다의 뭐라고 그래? 로열 투어 같은 거 하죠. 가끔가다 한 아니 번씩 결론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캐나다의 왕이 왕이에요. 영국 왕이고 헌법 수호자는 영국 왕이에요. 총리도 영국 왕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나요? 이제 아니요. 그 거기에- 그거는 끝났나요? 도지사. 따로 총독만, 있어요. 총독. 총독이. 네. 근데 이제 왕이 오면 일단은 정리가 나오진 않아요. 그 정독이 나와서 마지막에. 그렇죠. 총독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참- 캐나다 집회에는 물론 지금 왕의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0인가 거기에다가 그 여왕의 사진이 있었죠. 형식적으로는 그렇다.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그렇다. 근데 또 이게 되게 딜레마한 게 뭐냐면 트럼프라는 사람의 또 복잡성을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또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영국에 대해서 가지는 전반적인 이미지 자체가 거기가 이제 본류잖아요. 네. 본인들이 아류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거기에 격식이라든지 왕실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스타머 총리가 갔을 때 왕의 친서를 주면서 너 다시 국빈 초청했어 이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정서가 있구나. 네, 아니 그런 트럼프는 정도가 있어요. 족보 없는 놈이고 상대는 족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대접받는 건 또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그러니까 노벨상에도 목을 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 엊그저께인가 그 프랑스에 있는 어떤 연구원이 학회 때문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입국을 거부됐대요. 거부됐죠.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트럼프의 정책들을 비판했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저는 그 뉴스 밑에 있는 댓글들을 봤는데 역시 우리는 CIA에다가 신고를 하면 소용이 있을 줄 알았어.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나라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을 CIA에다가 신고해야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희가 우리나라의 CIA에 극우파가 고발당할 수 있군요. 네, 우리 뉴스토마토 출연진 다 네. CIA 고발당하는 저는 지난달 미국 뉴요크하고 이제 LA 갔다 오면서 성지순례를 마쳤습니다. 아직 네. 안 가보셨다면 말 조심하시고요. 네. 제가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의미가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럽하고 젤렌스키 밀착하는 거 말씀하셨으니까 유럽으로 가서 좀 여쭤볼게요. 유럽이 네. 지금 또 재무장하고 네. 따로 뭔가 아까 조금 말씀하셨는데 이거 나토 미국에서 빠져나가면 우리가 군대 만들어가지고 러시아하고 맞섰게 막 이렇게 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그거 맞는데 주도권이 없어요. 프랑스는 여기에 이제 나의 시대가 된 거 아니야? 나 그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나의 시대. 왜냐면 영국이 빠졌죠. 영국이 이제 유럽연합의 회원 아니에요? 그렇죠. 독일도 예전에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그 전범 배경이 있는 나라예요. 이태리는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남은 거 아니야? 나 형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근데 나머지 국가들은 프랑스가 지도자 된다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프랑스는 이걸 가지고 무기 장사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유럽 연합 안에는 이제 유럽 연합의 군대를 만든다면 여기에 이제 주도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른 물음표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프랑스는 좀 약간 장난질들 했거든요. 이제 EU 차원에서 그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를 좀 약간 밀어주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케이난 우리 대포를 살라고 했어요. 나 거기 잠깐 왜 한국 거로 사? 우리 또 있는데. 자꾸 이러는 거예요. 한국 거는 싸다니까 니네 거 좀 비싸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야. 유럽연합 돈이 유럽연합 안에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중간중간에는 좀 약간 이러한 방해를 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 보기에는 프랑스는
안보를 생각한 것보다는 장사를 생각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무장을 하려고 하지만 주도권 다툼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평화유지군 보내겠다는 네. 거 같은 맥락에 있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 이외에 유럽군이 들어오는 거 절대 인정 못한다예요. 우크라이나는 어떻게든 중립국으로 남아라. 나토 가입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프랑스가 왜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사실 폴란드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독일 같은 나라들은 이제 내부 여론 때문에라도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파병 안 할 거야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프랑스가 왜 이렇게 앞장을 서나 말씀하신 것처럼 무기를 팔아먹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 사헬지대라고 해서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프랑스가 본인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에서 4,500명 정도를 파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에서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정권이 다 뒤집히면서 프랑스군 나가라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다 철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 군사 기지에 누가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러시아가 들어가죠. 네. 사헬지대 어떤 나라들이죠? 그 말리라든지 말리, 부르키나파소, 기니, 네. 그리고 니제르 이런 얼마 나라들. 전에. 네.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 외국에 파병돼 있던 군대들을 다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우크라이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마크롱 대통령이 본인 1기 때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다른 나라 분쟁에 끼어들면서 중재자를 자처하고 다니는 이유는 내부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너무 낮다 보니까 외교를 통해 가지고 본인의 존재감 과시 그리고 지지세 결집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원래 20%였던 지지율이 30%로 오르긴 했대요. 이번 우크라이나에 네, 뭐 지금 해구산 제공하겠다 뭐 이런 네,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뭐 그게 실제로 이어지던 안 이어지던 간에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본인이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본인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코 손해가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또 근데 보니까 프랑스는 그렇게 적극적인데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는 좀 소극적인 것 같은데 저는 요즘 헷갈리는 게 마크롱은 중도 아니면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중도 정도 되잖아요. 성향이. 마크롱은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근데 저기 이탈리아는 우리 흔히 극우, 강경 우파라고 얘기하는 그쪽 계열인데. 아니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예전에 이제 극우라고 하면 냉전 시기 때는 완전히 미국한테 붙고 러시아를 싫어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냉전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극우의 방향이 살짝 흐트러졌어요. 달라졌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좌파란 사고잖아요. 극우는. 네. 그럼 좌파는 이제 political correctness, PC 때문에 네. 좀 미국을 살짝 좋아하고 살짝 이제 러시아 왜 이렇게 권위주의자야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랑 싸우면서 그 사람의 적이 나의 친구다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좌파는 사회주의자고 원래 우파는 사회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러시아는 더 이상 사회주의가 아니고 아니니까. 러시아는 지금 어설픈 시장 자유잖아요. 어설픈 시장 자유, 자유시장, 자유시장 경제이지만 뭐 권위주의적이고 정치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도판이고 극우판은 유럽에서는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 이제 러시아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 반감이 그 사람들 앞에 장애물이에요. 그러면 이 장애물을 부셔버려야지 본인들의 정권에 가는 길이 열리는데 그러면 러시아에 대한 그 악마를 좀 약간 뿌려줘야 돼요. 그 멜로니 대통령이 제가 연설들을 좀 봤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제 보기엔 유럽에 있는 극우들 중에서 그나마 좀 약간 논리가 있는 분이 그분인데 멜로니 대통령이 제일 많이 욕하는 사람이 자기 연설에서 마크론이에요. 프랑스예요. 거의 프랑스만 욕해요. 우리의 난민 문제는 우리의 문제 아니야. 난민 문제의 원인이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가서 그렇게 유럽에서는 식민지를 했는데 그럼 거기 나왔던 그 빈민의 원인도 그러면 프랑스인데 그러면 니들이 책임져야지. 니네들 그럼 이 난민들 다 니네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 갖다 주냐. 이렇게 그 원래 우리가 아는 그 극우는 난민을 비하하고 혐오하고 그러잖아요. 멜로니는 혐오하진 않아요. 오케이 이거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왜 책임을 져야 돼? 이거 프랑스에 책임을 져야지.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좀 들리기도 하는데. 그죠? 게다가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 트럼프 쪽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도 날아갔었던 분이고 뭐 취임식 전에도 뭐 자택까지 방문해서 만났던 사람이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사실 우리가 트럼프하고 이렇게 말이 잘 안 통하는데 다들 싸우고 막 이랬는데 멜로니 총리는 어쨌든 관계가 좋으니까 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잠깐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멜로니 총리 입장에서는 멜로니 총리의 출신이 어디냐면 남부 쪽이에요. 이탈리아가 남부하고 북부하고 또 굉장히 성향이 다릅니다. 북부 쪽은 공업지대예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부가 창출되는 곳이 북부 쪽이에요. 굉장히 부유한 곳이고. 근데 맛있는 치즈들은 남부에서 나와요. 남부는 상대적으로 가난합니다. 네네. 그리고 난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남부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북부가 뭐 밀라노, 베네치아 이런 데 있는 그렇죠. 쪽이죠. 남부는 로마 남쪽이고. 남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중해를 통해서 난민들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 자체가 아니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난민들까지 일단 들어오는 곳이 남부기 때문에 성향이 우리 민족 중심,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자. 난민 싫어. 그리고 이 난민에 대해서 계속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도 싫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심리를 이용해서 남부 지역에서 극우 정당들이 세를 많이 얻은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중국하고 영국하고 관계 개선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가까워지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 압박하는 것 같고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중국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 이야기에서. 그렇죠. 중국이 또 유럽하고 이렇게 가까워져서 또 구도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떠세요? 아니 왜냐면 이런 거예요.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꾸 중국을 큰 위협으로 보니까 러시아에 대한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나한테 이렇게 꽂히는 거 싫죠. 저기 가서 거기서 러시아랑 싸워, 나라면 싸워. 이것도 이제 중국의 속셈이잖아요. 바로 여기서 중국의 속셈하고 유럽 국가들의 그 그림이 서로 맞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약간 영국으로서 가서 중국이랑 좀 얘기하고 미국이 살짝 좀 약간 눈에 가시 됐던 부분들을 좀 약간 개선이 되면 그러면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을 싫어하지 않겠지? 그러면 다시 러시아한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뭐 선배님의 다른 소속이 있을 수도. 북중로로 묶였었잖아요. 네. 바이든 행정부 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거기서 사실 지금 트럼프가 일단 러시아를 빼내가지고 러시아는 지금 당연히 북한하고 친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만 소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패권을 자극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트럼프는 중국을 계속 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북중로로 묶여 있는 거에서 북한하고 러시아를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떡하니 약간 소외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중국도 어떤 상황이 돼버렸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뭐 이거 관련해서 중국이 몇 년 전부터 본인이 중재를 하겠다고 양쪽 사람들 불러다가 밥사 먹이고 조커하게 대접을 하고 뭐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사실 뭐 14개 정당 대표도 불러가지고 내가 중재를 하려고 해. 이거 다 해놨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거기서 중국을 다 배제시켜버리고 본인이 다 독식을 했어요. 그 중국은 졸지에 여기저기 다 하다가 여기서도 팽당하고 저기서도 팽당한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거는 동맹이라고 해봤자 트럼프가 봐주질 않는구나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 때려대는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나라들도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중에 하나로 중국하고 적의 적은 동지. 우리가 그러면 손을 잡자. 사실 영국하고 중국은 상당히 관계가 경색이 됐었거든요. 꽤 오랫동안. 근데 그거를 이번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영국과 중국이 또다시 풀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전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외교 전문가들이 두려워하는 게 미국이 이렇게 적이고 동맹이고 가리지 않고 쳐버리는 사이에 미국으로부터 상처받은 트럼프로부터 상처받은 나라들이 중국과 손을 그러네요. 잡고 중국과 가까워질까 봐 그걸 가장 우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의도와는 반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문희정 평론가님 그리고 알파고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